사실 오늘 인터뷰가 왔거든요. 18살에 아, 오늘 만나고 왔어요? 선우 인터뷰하고 왔어요. 근데 이 선수 기록이 선우 인터뷰하고 선우 인터뷰하고 왔어요. 해보자. 그죠. 그 멘트. 와, 그거는 왜 이렇게 죽상이야 씨발 이거 식빵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서름을 풀고 막 이런 그렇죠. 한민족의 한 이런 거 그만해 이제 한 그만. 근데 그 조기 탈락한 게 아니라 계속 뛰어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빨리 그럼 전화해서 보도국 전화해서 계속 밀렸죠. 보도국장한테 9시 밀어주세요. 하지 않았나? 요거는 저희 100% 저희가 안 받아들입니다. 했어요? 킹정. 이 지적에 대해서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듣다 보면 빠기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를 안 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신 분노질책 응원을 모두 받아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4차 언론혁명에 작고 큰 힘이 됩니다. 실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아시죠? 댓글 읽어주는 일이라지 김기현 센터. 오늘 방송도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이 방송은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오 기자 자기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목미 얼더미 마더더미 오기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근데 그 지난주에 근황 얘기할 때 제 선미 그 메타버스 콘서트 얘기했잖아요. 그거 아직 못 나가고 있어요. 왜? 민망해 죽겠어. 아 리포트가 안 나가고 있어? 시일성에 밀려가지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좀 상황이 안 좋고 이러니까 선민 씨한테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빨리 나갔으면 하실 텐데. 그 콘서트는 했나? 콘서트 했어요. 하고 콘서트 했는데 그거 새 예고- 음반도 발매되고 다 그날 맞춰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밀려가지고. 너 그거 이제 안 나간다 이제. 아닌데 16일은 잡혀 있는데. 그래? 나가나 한번 봅시다. 자 이번 주는 저희가 하루가 늦었어요. 하루가 밀려가지고 정유럽 기자가 안 나왔습니다. 와 맨날 프로 결성러야. 대리기보다 중요한 맨날- 약속이 있다는 거야. 뭐예요 그게? 몰라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다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번 주 로고 듣고 일부 아마 뭐 아는 만큼 보이는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제덕 쿵야보다 파이팅 넘치고. 파이팅! 뭔데? 우상혁 선수의 박수 유도보다 신나는 유튜브가 있다. 실화냐? 오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대들게 기자들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렇습니다. 자 뉴스 기사만 보면은 그냥 이러지만은 대들기에서 요걸 좀 자세히 알고 보면은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야 너 아냐? 너 봤냐? 라고 할 수 있는 아는 만큼 보이는 기사 아만보 코너 되겠습니다. 2020 자, 나는 처음에 그 잘못 쓴 줄 알았어. 2021을 2021년에 하는데 왜? 그러니까 도쿄는 2년을 1년으로 산 거지 그분들은. 그분에게 지금이 2020이야. 20년에 멈춰 있다. 원더키드야 아직도 그분들은. 우리 원더키드 끝났는데. 그렇습니다. 2020 도쿄 비장애인 올림픽이 8일을 끝으로 이제 막을 내렸죠. 저도 이제 폐막식까지 다 재밌게 봤는데 저희 세대는 어쩌면 평생 동안 일본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해온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일본에 와서 느끼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일본을 거의 따라잡았고 어떤 부분은 문화와 예술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서가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갖게 합니다. 저희가 일본보다는 많이 뒤졌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세대는 평생을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했다면 우리 올림픽에서 뛴 젊은 세대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일찌감치 일본을 추월하고 멀찌감치 앞서가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만 들어도 좋은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옥 기자는 이번 올림픽 어떻게 봤어요? 우상혁 선수만 봤습니다. 오직 나는 우상혁 우상혁만 바라기. 보여. 아니 봤는데 우연히 경기를 봤는데 제가 높이뛰기를 사실 뭐 그렇게 육상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강하진 않잖아요. 또 외국 선수들에 비해서. 본인도 높이 뛸 일도 없잖아요 살면서. 그쵸. 어, 네. 어. 비유적으로도 없고. 그치. 네, 근데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봤는데 막
영거푸 자기 기록 깨고 하는 걸 보면서 쩐당.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 누워서 보다가 벌떡 일어났어. 그리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멘탈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막 박수도 하고 막 실패했는데 괜찮아 막 되게 이러고 막 즐겁게 하더라고. 존나 멋있어. 관중석을 향해서 박수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긴장을 풀면서 에너지를 받습니다. 우상혁. 이번에 올림픽 사실 많은 분들이 막 시작하기 전에는 뭐 도쿄 올림픽 뭐 어떻게 되겠어 잘 되겠어 하다가도 이상하게 이번 올림픽은 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성적이 막 되게 좋거나 이러지 않았지만은 그쵸. 뭔가 의외의 재미. 정감 가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 맞아. 맞아요. 신기했어. 하지만 저는 김기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포츠를 잘 몰라요. 쓰알못이죠. 쓰알못인데다가 잘 안 봐요. 잘 안 보는데 이번에는 워낙 이 한 명 한 명이 매력적인 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대리기 시청자분들도 한번 쫙 정리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2020 도쿄올림픽 어땠는가? 우리끼리 한번 얘기하면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개뿔 모르는데 스포츠 취재부의 김기범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해주세요. 저 스자랄 김기범입니다. 요 정도면 어디 가서 스자랄이라고 해도 돼. 여러분 요 정도 아는 분이면은 어디가 스자랄이라고 해도 꿀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자, 김기범 기자는 네. 이번 도쿄올림픽 뭐 했습니까? 저요? 스포츠 기자니까. 저 보도하고 방송하고 기사 쓰고 그렇습니다. 이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얼굴이 낯이 익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스포츠 뉴스 보시는 분 계시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마이크 맞아요. 들고. 항상 경기장이나 이런 데서 마이크 잡으시죠. 네, 그런 김기범 기자인데 자 이번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취재를 했습니까? 저 서울 사무실에서 하루 평균 15시간씩 텔레비전 보면서 정말 올림픽 즐겼어요. 네. 제가 지난번 올림픽 또 지지난번 올림픽은 다 현장 갔는데 네. 이번엔 서울 사수대로 뽑혀가지고 서울 서울을 사수대요? 사수했는데 지지난 올림픽이 어디였죠? 지지난 거 런던 2012년 런던, 2016년 리우 리우. 두 번 연속 갔는데요. 현장 가면 현장 가는 대로 재미가 있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남아서 그 UHD TV로 올림픽 보니까 또 이게 또 그 맛이더라고요. 그 맛이 있지. 네. 완전 가까이서 보고 막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종목을 골고루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때껏 현장에 가면은 특정 종목에 치우치게 돼 있잖아요. 하나만 취재할 때 다른 거 못 봐요. 그렇죠, 근데 이번 그렇죠. 올림픽은 제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모든 재미있는 요소 종목들을 다 봤습니다. 그럼 오히려 올림픽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에는 방구석에서 보는 게 낫다.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저 월드컵 올림픽 많이 가봤는데요. 네. 사실 진정 그 대회를 즐기기가 어렵거든요. 일에 치이고 일단. 맞아, 그럴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보는 게임 외에 다른 게임을 못 봐요. 그렇게 장애인. 그 현장에 있으면은 여러분 그 현장에 가면 그 와 하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막 왠지 더 바빠야 될 것 같고 막 심장 두근거리고 그런 열기와 이런 거 느낄 수 있지만은 네. 이 딱 위에서 이렇게 조망하는 이건 그냥 이렇게 다 짝해서 볼 수는 없는 또 이게 또 시간이 또 한정됐기 때문에 이거 볼 때 또 다른 경기 하니까 참 시간 배분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우상혁 선수 같은 거 재밌잖아요. 네. 그 경기를 만약에 내가 현장에서 다른 거 취재하고 있을 때 우상혁 선수가 활약하는 걸 실시간으로 못 보고 나중에 하이라이트 본다? 싱겁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참 지난 올림픽이 리우라고 하니까 생각난다는데 네. 딴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리우 올림픽 폐막식에서 이제 도쿄 올림픽 개막 그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슈퍼 마리오가 리오 이렇게 지도를 보고 있다가 이걸 딱 펼치니까 마리오가 돼. 그러면서 이제 딱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리오가 들어왔는데 아베가 뿅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 되게 이번 도쿄올림픽은 되게 발랄하고 되게 즐겁고 활기찬 올림픽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그때까지만 됐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네. 네. 말입니다. 조금 거리가 있었다. 쉽지 않았다. 근데 이번 도쿄올림픽은 그 김기범 기자가 이번에 기사도 썼는데 네. 무엇보다도 되게 뭐랄까 새로운 얼굴들 네. 그리고 어린 친구들 네. 물론 저보다 당연히 어리겠지만 10대들 이런 분들의 활약이 대단하고 많은 분들이 이분들에게 많이 놀란 그렇죠. 올림픽이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인스티지 익명 보면은 이번 올림픽은 그냥 갓기들 발굴이네. 그러니까 갓 아기들 발굴이다. 가시 신? 신. 아. 갓갓갓을 많이 베이비 갓.
그래서 역시 댓글을 읽어봐야 됩니다 진짜. 댓글 읽고 배워야 됩니다. 김재덕, 황선호 등 눈부신 네. 10대 돌풍 파리 올림픽 기대감이라고 기사를 쓰셨는데 여기 KBS 사이트 댓글 못 기다려주세요. KBS 사이트에 나혜연님이요.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넘치는 열정으로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놀라움과 즐거움을 선사해 주신 10대 선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선수분들의 활약으로 잘 알지 못했던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됐고 선수분들이 성장해 있을 다음 올림픽이 더욱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네, 먼저 무엇보다 우리 KBS가 좀 이 주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그 여서정 선수. 네. 요거. 여서정 아빠. 아빠. 그러니까 저희가 도마 네. 여자 체조 도마에서 동메달 땄잖아요. 네네. 여서정 선수가. 근데 아버지가 이제 영웅철 네. 네. 그 과거 체조의 전설이자 또 올림픽 메달리스트이기도 한데 부녀가 함께 메달을 따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요. 저희 KBS가 영웅철 해설위원을 사실은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부터 그때부터 영입을 해가지고 근데 여서정 선수가 딸인데 이렇게 잘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예상 못했고요. 그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도 잘했고 이번에도 또 잘해가지고 정말 저희 KBS는 의도치 않은 대박을. 의도한 게 아니었군요. 원래 영웅철 해설위원은요. 네. 체조계에서 넘버 1, 2를 다투는 전설 중에 전설이고 누구나 어느 방송사나 영웅철 해설위원 데려가고 싶어 했어요. 딸의 존재와 무관하게. 근데 이렇게 또 딸까지 잘할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용조선 선수의 이름을 딴 기술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만든 영철 기술. 그 여투. 네. 그 기술로 여투? 이번에 저 신재환 선수가 금메달을 땄죠. 자, 신재환 지금 선수. 핸드스프링 계열 5.6이면 지금 여투 기술이 될 것 같거든요. 아, 네. 맞네요. 여투 기술. 네. 자, 여홍철 해설위원의 기운을 좀 받아서 착지까지 네.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핸드스프링 계열 힘! 오, 예. 예, 괜찮아요. 좋습니다. 예,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지금 너무 좋았습니다. 네. 착지 뒤로 한 발 크게 움직이긴 했지만 네. 높이라든가 이런 거 다 괜찮았어요. 네, 네, 지금 잘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죠. 핸드스프링 여투. 계열 두 바퀴 반 비틀기. 네, 착지에서 한 발을 뒤로 0.3의 감점은 주어지겠지만 네. 그 이상은 착지에서는 괜찮습니다. 네. 뭐 이 기술을 만들어낸 우리 여홍철 해설위원 괜찮다고 했으니까 네. 괜찮은 겁니다. 아, 14.783. 자, 이러면 1등입니다. 1등입니다. 네. 14.783. 금메달. 오, 신재환 선수가 또 우리에게 금메달을 안기네요. 네. 우리의 선배가 자신의 선배의 기술을 이렇게 시전해가지고 금메달을 따는 그런 또 아름다운 장면까지 있었고요. 그 덕후의 익명님이 네. 여서영 선수 어릴 때 너무 잘해서 충격. 서정 선수 아빠 이목구비 존독에 귀여움까지 장착해서 존예롭다고 말씀하셨어요. 되게 그 여서영 선수가 이렇게 잘할 줄을 사실 많이 예측을 못한 거예요. 유망주긴 유망주였죠. 유망주였는데, 자, 근데 지난번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도 메달을 딸 때 딸 수 있을까 아닐까 반신반의인데 성장 속도가 굉장히 무섭게 올라왔고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기대하긴 했는데 확신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까지 확실한 메달 후보라고 여겨지진 않았는데 사실 도마라는 종목이 딱 5초에 끝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 번 삐끗 실수하면 끝인 건데 그래서 사실은 세계 랭킹 1위를 하더라도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 긴장감이 주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메달 못 따는 거거든요. 근데 여서정 선수가 아빠 닮아서 강심장 큰 무대에서 정말 잘했고 이번에 19살 10대 선수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이 여서정도 19이고 이제 20살 넘어가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다음번 올림픽이 전성기가 될 수가 있네요. 보통 몇 살 정도가 지금 20대에서 20대 초반. 25살까지 요 때가 전성기거든요. 자, 체조 선수들은 물론 30까지 가면 좀 체조는 어렵습니다. 예, 신체의 어떤 노쇠가 좀 진행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특히 뭐 예외적인 뭐 양학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아도 잘하죠. 나이가 많아도 워낙에 갖고 있는 기술이 좋아서 금메달 후보로 꼽힐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체조 선수들은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고 여서정 선수는 그렇지만 지금 아직 19밖에 안 됐다. 10대에 올림픽 메달 따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참 그러면 이 체조 선수 같은 경우는 인생이 네. 올림픽 한 번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체조하면 이번에 시몬 바일스 아시죠? 정말 그러니까 완전 아니, 쓰라보시다고 봐야 되는 오늘 거예요. 굉장히 좀 당황하셨어. 분량도 길게 가도 되죠 이거? 기본부터 가야 돼. 아니 시몬 바일스 체조의 전설이 그러니까 24살인데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10대 19살 20살 요 되기 전에 이미 리우 올림픽 때 4관왕을 해버려가지고 그때 이미
스포츠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GOAT라고 있어요. GOAT예요. Greatest of all time이에요. 역대 최고의 선수를 말할 때 GOAT라고 그러는데 시몬 바일스는 벌써 GOAT예요. 20살에. 20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6관 나간다고 해가지고 이번 올림픽에서 모든 메달을 체조 싹쓸이 할 것 종목을? 같았는데 그 보도 보셨을 거예요. 중압감을 못 이겨서 포기했어요. 이번에 많은 6개 종목 중에 5개를 포기하고 하나 나가서 동메달 땄는데 그 정도로 동메달 하나인데 굉장히 값진 동메달로 찬사를 받긴 했죠. 그런 압박감을 이기고 출전해가지고 연기를 펼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체조는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최저 저는 코마네치? 맞죠? 혹시 연령대 맞지 코마네치 선수. 네, 나디아 코메네치 옛날 분이 루마니아의 루마니아. 체조 전설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고트는 사실 코마네치였는데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은 이제 시몬 바일스가 코마네치를 능가할 수 있다 해서 새로운 고트라고 평가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번에 중압감으로 나오지 않으시고. 그렇죠. 이번에 못해서 다음 올림픽을 기약할 수 있느냐? 체조는 쉽지 않다. 예, 이미 연령대가 20대 중반 넘어가지고. 되게 잔인한 게임이다. 그럼요. 예, 여기가 치열하고 예. 그 체조 같은 경우는 전 잘 모르지만 무슨 리그가 있거나 그렇지 않죠. 그런 게 그러니까. 없으니까. 딱 오로지 그런 진짜 올림픽 게임, 아시안 게임 세계 경기를 또뭐 위해서만. 각종 선수권 대회가 선수권 있고요. 대회, 세계 육상 선수권 선수권. 대회, 아시아 선수권 대회, 아시안 게임, 올림픽 또 국내 대회도 있죠. 전국체전. 우리 선수들은 그런 1년 단위로 했을 때 한 2-3번의 국제 대회, 월드컵이 있고요. 그 세계 선수권 대회보다 등급이 하나 낮은 각종 나라에서 열리는 1차 월드컵, 2차 월드컵, 3차 월드컵 이렇게 국제 대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회를 준비하면서 1년을 보내고 그렇게 1년이 쌓여서 4년이 되고 올림픽이 오는 거죠. 근데 그 한 번의 올림픽 기회를 놓치면 또 4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양학선 선수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것이 런던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압도적인 기량으로 금메달을 따고 4년 뒤 리우를 나가는데 부상 후유증이 있어서 메달 획득에 실패. 그리고 나서 워낙 또 실력이 좋기 때문에 이 선수는 또 4년 동안 최고의 기량을 유지한 다음에 이번에 또 나온 거예요. 네. 그 제가 진짜 몰라서 그런지. 네. 서양 사람들은 아시안 게임 없어서 어떻게 해요? 뭐예요 그러면? 거기도 다른 대회들이 있고 이게 동남아시아도 동남아시안 게임이라는 게 맞아요, 있고 맞아요. 중동은 중동대로 그런 게 있는데요. 우리처럼 아시안 게임처럼 사실은 참가 수가 많고 올림픽에 좀 버금간다고 해야 되나 그죠, 그런 그죠, 그죠. 예. 관심과 권위가 있는 대회는 찾기 어렵죠. 대신 그렇구나. 거기는 그 월드 챔피언십 세계 선수권 대회에 대한 권위를 굉장히 높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게 올림픽보다 사실은 메달의 순도로만 놓고 보면 더 어려운 대회예요. 세계 선수권 대회가. 그런데 사실 저 이번에 도쿄올림픽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네. 워낙 그냥 스포츠 모르니까 이게 코로나도 심하고 방사능도 걱정되는데 이게 패스하면 안 되나? 그냥 혼자 맞아 그 생각도 그러니까 나 잠깐 너무 이걸 모르니까. 굳이 해야 돼? 약간 이런 생각 초반에 했었어요. 근데 그런 사실 댓글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번 올림픽 테마는요. 그러니까 드라마로 치면 반전이에요. 이거 도쿄올림픽이 정말 망할 줄 알았고 재미없을 줄 알았고 안 볼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볼 게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미있었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방구석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재밌는 게 많았어.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10대들의 약진이 예. 그 어떤 재미의 양념 이상으로 진짜 정말 그 선수들 활약을 보면은 행복한 거예요. 맞아요. 힐링이 되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 댓글 중에서 이런 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뭔 얘기였냐면 그 청춘 만화 보는 느낌이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에 네. 워낙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맨날 뭐 헬조선이다, 뭐 집 못 구한다, 남녀 갈등, 젠더 갈등, 뭐 누구 밉다, 무슨 정치 밉다, 맨날 이제 막 힘 빠지고 맥 빠진 얘기만 커뮤니티에서 보다가 하나 분야에서 정말 자기 꿈을 향해 정말 묵묵히 땀을 흘리는 애들이 정말 뭔가 이뤄내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맞아. 진짜 힐링이 된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만화 같은 스토리가 많았어요. 실제로. 사실 우상혁이 만화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 만화 주인공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4차원의 어떤 그 행동들을 보였고 김연경의 배구 대표팀도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거의 만화 소재로 쓰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그 얘기 좀 이따가 뒤에 네. 더 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양궁 네. 중에서 김재덕 선수 너무 발랄하고 양궁장에서 여기 댓글 보세요. 익명 김재덕 댓글. 14페이지 위에. 덕후의 생명으로요. 활 당기고 바로 왼쪽 눈 찡그리는 거 신기하다. 크크 눈빛이 레알 총명함 야무지게 생김. 오늘도 조용한 양궁장에 김재덕의 파이팅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23살 차 삼촌뻘 대선배인 오진혁의 이름을 스스럼 없이 부르며 파이팅을 외친 김재덕.
힘찬 에너지가 전해진 듯 오진혁이 관역중앙을 명중시킵니다. 피말리는 접전이 펼쳐진 일본과의 4강전에서도 파이팅은 계속됐습니다. 한일전 승리 후 포효 소리는 더욱 크게 메아리 쳤습니다. 오늘 하루만 한 번 더 미치자 형들이 계속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 댓글 디테일이 있네요. 와, 그 김재덕 선수가 활 당기고 왼쪽 눈 찡그리는 거 발견하는 거 이거 와, 정말 굉장한 관찰력과 뭐예요? 나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기자들도 넘어가는 그런 특징들인데 이걸 발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댓글이 좋아하시는 팬들은. 그게 습관 같은 거예요? 김재국 선수. 그렇죠. 예. 일종의 습관이죠. 그렇게 하는 습관이 든 거죠. 저도 한번 다시 봐야겠어요. 몇 살이에요, 이분은? 17살입니다. 그래서 사실 17살이 어떻게 이렇게 화를 쏴? 10대 스타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가장 뜬 스타는 한 명만 꼽자면 김재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 그래요? 이 왜죠? 선수는 기존의 양궁의 어떤 올림픽 양궁장의 풍경을 바꿔놨다고 해야 되나? 이 선수가 화이팅 외치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기존의 양궁 선수들한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거의 못 봤던. 저희 우리나라 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 선수들도 이렇게 그 약간 좀 오두방정처럼 막 화이팅 이렇게 그냥 파이팅이 아니라 조용히 쏘고 가잖아요. 목소리가 쉴 정도로 파이팅을 외치는데 이런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양궁뿐 아니라 전 종목을 통틀어서 이렇게 파이팅을 외치는 선수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 조용하고 정막하고 침착하고 진짜. 차분하고 기가 냉정해야 엄청- 되는 양궁장에서 이런 파이팅을 막내가 외치게 저는 그러니까. 이 점도 높이 평가합니다. 양궁 대표팀의 분위기예요. 그걸 주눅들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막내가 파이팅을 외치는 게 사실 40살 오진혁 선수한테는 불편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30년 동안 활 쏠 때 그런 거 없었는데 갑자기 막내라고 와가지고 파이팅 외치는데 자기 쏘는데 이제 뒤에서 계속 시끄럽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용인해주고 그 막내의 개성을 존중해주는 양궁 대표팀 분위기가 거의 전 종목 석권에 가까운 그런 금메달을 휩쓰는 그런 양궁 대표팀의 저력이 아닌가 싶어요. 팀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KBS도 우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인정해줘야 됩니다. 시끄럽다고 하지 말고 이런 캐릭터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자계의 김재덕이네요. 이게. 그래야 우리 가서 금메달 딱 오는 거예요. 사장님, 본부장님 좋아요, 어디 이뻐해 섰다. 주시고 금메달 어디 있어? 금메달 있겠지. 어디 아무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뒤에서 화이팅 하는데 앞에서는 네. 심박수 72로 이렇게 되고 있고 아무튼 앞에서는 이렇게 정말 72 정말 자는 네. 그 심박수를 이렇게 땡기고 정말 신기한 그림이 많았어요. 강심장들이고 김재덕 선수도 참 대단하죠. 그 17살 첫 올림픽 출전에 중압감이 전혀 없는. 뭐 본인은 느꼈다고 하는데 보기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네. 나는 17살 때 무얼 했나. 그러니까 진짜 17살을 뭐였어요 진짜? 우리 참 어쩌면 인상도 이렇게 선하게 생겼고. 우리 10대들 굉장하고요. 맞아. 스포츠 선수들 그리고 또 저 K-팝 한류 네. 스타들 맞아요. 이런 선수 그 사람들을 보면 어리지만 존경해야 될 맞아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자, 수영의 황선우 선수. 네. 200미 자유형 7위 하셨는데 네. 150m까지 1등으로 가는 거 보고 소름 돋았다. 미래가 밝다. 힘 기르면 진짜 잘할 것 같아라고 했는데 황선우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자유형 100m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65년 만에 결승에 진출한 황선우. 자유형 200m에서도 100m 구간까지는 세계 기록 페이스를 보일 만큼 탈아시아급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황선우 선수가 이렇게 제2의 박태환이라고 하면 딱 그냥 정리가 되는 그런 닉네임이죠. 혜성처럼 등장했고요. 저희가 사실은 2년 전까지만 해도 등장하지 않았던 선수였고 고1 보통 이제 천재라고 하면은 중3 때 몇 예를 살이에요, 들어서 황선우는? 지금 18살이요. 와. 고3이에요. 고3. 보통 박태환도 중3 때 확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그때부터 천재. 그 다음에 박태환의 뒤를 잇는 중3 천재들은 꽤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고교 시절을 보내고 대표 선수가 되는 거에 그쳤는데 황선우는 어느 날 갑자기 그 고2 정도에 튀어나온 거예요. 이 선수가. 그래서 얘는 뭐지? 이러고 점점점 기록이 너무 좋아지고 주니어 세계 기록 세우고. 전국체전이나 그런데 그때 이제 전국체전에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와서 주니어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막 그 단거리에서 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단거리가 네.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선수들한테 단거리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육상 100m가 금메달 따기 어려울까요? 마라톤이 어려울까요? 마라톤도 어렵지만 우리나라가 실제로 그쵸. 송기정 님께서도 100이 따셨고 어렵죠. 마라톤 황영조도 있고 네, 이봉주도 이거는 있고 절대적인 피지컬의 역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양 선수들이 네. 이기기 어렵거든요. 수영도 마찬가지고 기럭지가 긴 단거리를 팔다리가 폭발적으로 하려면은 그렇죠. 그런 거를 극복하기는 훈련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박태환 선수는 단거리는 아니었어요. 400m가 400, 주종목이었고 1500m도 뛰었고 중장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는 100m에서 그러니까 그 펠프스나 잘하는 그런 이번에 드레셀이라는 선수가 나왔지만 그런 세계적인 호주와 미국의 쟁쟁한 수영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대단한 선수가 나왔고 이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18살의 첫 올림픽이고 박태환도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첫 출전해가지고 그때 스타트 먼저 뛰어가지고 실격당하고 그때 몇 그런 살이었어요? 그때 중3인가 고1 이랬을 거예요. 그 다음 올림픽에 금메달 땄어요. 박태환도. 황선우도 파리 올림픽에서는 이 추세대로 간다면은 금메달 후보가 맞습니다. 물론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 얘기는 처음 들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장거리일수록 피지컬보다는 이제 체력과 물론 기술이 완전 중요하고. 장거리도 그러니까 모든 수영은 다 피지컬이 중요하지만 우리 뭐 일본 수영이 꽤 세계 수준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중국도 순양도 있고 이렇지만 이렇게 100m에선요. 장거리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65년 만에 아시아 선수가 100m 결승 진출한 거예요. 65년 만에. 65년 동안 100m에서는 결승전에서 메달을 다투는 8명 중에 한 명도 아시아인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황선우가 그 1950년대 이후로 65년 만에 이렇게 그래서 한 그 겁니다. 미국의 드레셀 선수가 막 인터뷰하는데 엄청 칭찬하고 그렇죠. 이 대단한 친구다. 아마 드레셀이 이번에 내가 처음 이 나이 만났을 때보다 거예요. 내 나이 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황선우 나이 때 난 이만큼 못했다. 그거 사실이고요. 지금 어린 나이를 감안했을 때 모든 걸 다 합해서 이 선수가 정말 잘하는 거고 세계 최고 중에 하나라는 거고 이미 벌써 그 다음부터 3년 뒤에 차근차근 성장만 해준다면 메달 시상식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되게 신기했던 게 이렇게 잘하는데 그 해설하시는 분들이 네. 다들 되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선수의 기량은 알잖아요. 그렇지 그 전에. 그러니까 근데- 자꾸 계속 자기의 네. 기록을 뛰어넘는 거야. 큰 대회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되게 열악한 게 뭐냐면요. 이번에 올림픽 수영장은요 3m 수심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잘 없어요. 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황선우 선수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대회 출전 다 막혔죠. 국내에서 훈련하는데 3m 풀이 없어가지고 3m보다 낮은 얕아요. 풀에서 연습하니까 기록도 안 나오고 그 그랬는데 수심이랑도 상관이 그렇죠. 있어요. 굉장히 상관이 있어요. 이 정도 하는데 이게 아니요, 그 선수들의 어떤 그 이거 자세히 설명은 못 보고 그렇지만은 그 물의 저항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수심 3m 풀이 기록 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3m에서 하죠.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를. 세계 기록이 내기 제일 좋은 조건이 그 3m 수심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합을 하다 보면 기록이 나오고 향상이 되는데 황선우는 지난 1년 동안 국제대회를 거의 못 나갔는데 그래서 얘 기록이 얘래. 사실 오늘 인터뷰가 왔거든요. 18살에 오늘 만나고 선우 왔어요? 인터뷰가 왔어요. 근데 이 선수 기록이 선우 인터뷰하고 선우 인터뷰 그 기록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였죠. 근데 한마디로 물고기를 물에 풀어놓으니까 정말 수영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래주머니 달고 한 거야. 네, 그렇지. 그렇게 돼서 한 번에 이렇게 대회가 진행될 때마다 계속 자기 기록 깨고 한국 신기록 세우고 그 이번에 수영장 200m 환경이 말씀하셨는데 200m, 150m까지 1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0m의 절반 구간인 100m까지는 세계 신기록이었어요. 오 그래요. 그 정도로 폭발적인 스포츠. 이렇게 가능한 선수가 황선우기 때문에 지금 200m 7위 했고 사실은 결승에서도 그랬지만 메달을 못 땄지만 굉장한 메달 이상의 포커스가 들어갔던 10대 선수 황선우였다. 오늘 선우군 만나고 선우랑 만나고 왔는데 짧게 우리 리포트에 스포 안 되는 선에서 얘기 좀 해주세요. 황선우 선수 다음 목표가 뚜렷하게 생겼습니다. 아시안 게임 3관왕이에요. 3관왕? 내년에 몇 아시안 미터, 게임이 몇 있습니다. 네. 아시안 게임인데 어디서 하더라? 중국에서? 항저우에서 하는데 중국 항저우에서. 항저우에서 하는데 이 3관왕의 어떤 궤적을 떠올리면 박태환이 딱 겹칩니다. 오버래핑 됩니다. 박태환이 2004년 아테네 때 실격의 아픔, 2006년 도하 아시안 게임 3관왕, 2007년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한국 수영 사상 첫 금메달. 이렇게 4년 동안 성장했어요. 커리어 빠방하다. 그러니까 2021년 올 도쿄 올림픽 노메달이지만 한국 신기록. 그다음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금메달, 세계 선수권 대회. 그다음에 파리를
찍는 거죠. 아,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그 목표로 차근차근 네. 해가면 되겠네요. 잘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영계가 잘 도와주고 이 선수의 성장을. 네. KBS 잘 아니, 도와주길 바랍니다. 3m짜리 빨리 해줘야겠네. 3m 좀 봐줘. 그게 과제예요. 3m 풀에서 마음껏 훈련할 수 있. 비단 황선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수영 선수들이 훈련을 마음대로 못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빨리 수영연맹,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 3m 좀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에 사실 제일 좀 뭐랄까 귀여웠던 친구 중에 하나 이제 또 네. 서채원 선수. 예. 서채원 선수. 참 이 스포츠 클라이밍 사실 저는 솔직히 저 진짜 그냥 깜짝 우리 레저로 그냥 이제 뭐 동네에 있는 클라이밍 데이트할 때 실내 갈데 없을 때 클라이밍장. 이제 뭐 하세요? 네, 아니 네. 한번 가봤어요. 근데 개망신다. 이거 저 데이트 코스 아닙니다. 데이트 코스라고 하다가 이별 개망신다. 공식 될 수 있어요. 이별 코스. 네. 이별 코스 버림받는 코스 되겠다고. 네. 근데 이게 이번 스포츠 클라이밍이 원래 올림픽 있었나요? 이번에 처음 정식 처음이죠. 종목 채택돼가지고 이번에 첫 정식 종목 초대 메달리스트를 서채원 선수 이제 나이도 어린데 10대인데 이 선수가 몇 살? 도전을 한 거고 엄청 미친 속도로 올라가는 그거 아니에요? 맞아. 그쵸? 네. 너 엄청 깜짝 이게 그 배속으로 한 건가? 막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 이제 또 김기가 또 게임 얘기한다고 싶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뭐 언차티드나 가도보 이런 게임 하면 툼레이더 이런 게임 하면은 캐릭터가 이제 벼락에서 이렇게 절벽에서 이렇게 자꾸 올라간단 말이지. 그래서 보면서 아유 게임이니까 저렇게 올라가지 어떻게 저렇게 올라가냐 너무 과장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게 다람쥐 같이 올라가잖아요. 다람쥐 스파이더맨 막 이렇게 연상되는데 종목이 세 가지예요. 스피드, 볼더링, 리드. 이렇게 세 스피드는 가지. 빨리 올라가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다람쥐처럼 올라가는 게 스피드고 이게 사실 서채원 선수가 제일 약한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사실 메달권에서 멀어지는데요. 세 가지를 다 총점이에요. 근데 볼더링은 약간 퍼즐 풀듯이요. 뭔가 문제를 여기 약간 클라이밍 벽 같은 맞네, 느낌이 약간. 있죠. 다음 어디 짚어야 여기에 되나? 짚어동고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짚는지를 수수께끼 풀듯이 요거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있고요. 툼레이더네. 그게 볼더링이고 그 다음에 리드라는 것은 이제 좀 높은 요게 안전 장비를 채우고 계속 올라가면서 홀드라는 지점이 있어요. 홀드 찍고 이렇게 올라가서 한 찍는 걸 다 합해서 한 35점, 40점 내면은 정상까지 가면 한 45점 요 정도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서채원 선수가 가장 강한 게 리드였어요. 여기는 세계 랭킹 1위거든요, 이게. 리드 부분은. 그래서 앞에 스피드랑 볼더링에서 하위권인 거를 리드에서 다 만회를 해요. 예선 때처럼 리드 1위를 한다면 역전으로 동메달이 가능했습니다. 유일한 10대 출전자 서채연의 도전에 관심이 쏠렸고 응원과 박수가 경기장을 채웠습니다. 어느새 1위 야냐의 기록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35번째 홀드를 잡는 순간 1분 26초를 남겨두고 떨어졌습니다. 서채연으로선 3개를 더 잡았다면 37개를 잡은 야냐를 1개 차로 제치고 리드 1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2개를 잡아 37개로 동수를 이뤘더라도 야냐보다 더 빠른 시간을 잡으면 리드 1위가 가능했기에 아쉬웠습니다. 결국 리드 2위로 밀려 합계에서 동메달을 놓치고 8위를 기록한 서채연은 인터뷰 내내 울먹였습니다. 원래는 그냥 결승만 가서 결승에서는 즐기고 오자는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2번인가 더 찍으면 동메달인데 그 직전에 떨어졌죠. 예, 그래서 아쉬웠는데 인터뷰할 때 후회는 없다고 하면서도 정말 너무 아쉬워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사실은 되게 강인한 어떻게 저길 다 올라가지? 저는 한 3번 짚으면 내려올 것 같은데 개망신다는데 이렇게 한 10m 이상씩 올라가는 걸 보면 대견하고 어른 같기도 한데 진짜. 인터뷰 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흐느껴 오는 걸 보면은 그래도 아직 10대 어린 학생이고 소녀구나 이런 생각도 받아서 더욱더 측은하기도 했는데 아니 지금 뭐 이렇게 좌절할 단계가 절대 아니에요. 다음 올림픽에는 전 분명히 금메달 후보라고 봅니다. 지금 18살에 이 정도는 천재예요, 천재. 암벽 천재. 암벽 천재. 앞으로도 암벽에서 쭉 살면서 다음 올림픽 때 기대하겠습니다, 진짜. 서채원 선수가 10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문이 없다고 그러죠. 정말. 그 정도로 훈련을 고되게 했고
앞으로 시간은 서채원 편. 네. 그 우리나라에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 계기로 좀 관심도 네. 많이 생기고 저같이 갔다가 개망신당하는 남자들 많이 생겨가지고 좀 네. 많이 좀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사실은 그래서 그 스포츠 클라이밍을 정식 종목 채택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IOC가. 왜요? 젊은 층이 이 스포츠 클라이밍을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요. 젊은 층을 로 하여금 올림픽을 시청하게 만드는 거죠. 야, 나 저거 하는데 내가 이번에- 직접 하는 종목인데 맞아요. 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이 여기 나오네. 역시 오는 거죠. 클라스 막 이러면서 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신규 종목으로 계속 스케이트보드, 스포츠 서핑. 클라이밍, 서핑 이런 거 BMX.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거 다 대거 정식 전 되게 종목으로 좋은 내려왔습니다. 시도인 것 같아요. 예. 괜히 그 고대 그리스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단 말이야. 원반 던지기 막 이런 거 그것도 거론되고 있어요. 저기 광선검 펜싱, 그 얘기 있다면서요. 스타워즈 있잖아요. 파리에서는 그거 뭐 그래서 도입한다고. 프랑스가 펜싱 종주국이거든요. 거기서 광선검 펜싱을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했거든요. 이제 이게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서 정식 스포츠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광선검이 있어요, 근데? 만들면 되죠. 만들면 되지 레이저로. 그러니까 LED 조명을 넣고요. 거기다가 그 긴 플라스틱 막대기에다가 LED 조명을 넣어요. 그럼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칼싸움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럼 코스프레 아니야? 포스 비 위듀 모두가 이제 그렇죠. 제다이가 되는 거예요. 전 국민의 제다이화. 그렇습니다. 저는 별로 저는 반대편들 더 좋아해서. 자 마지막으로 가장 이 귀여움을 독차지한 인스타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신유빈 선수. 네, 야 탁구 신유빈 선수. 신유빈 선수 어떤 친구죠? 어떤 선수죠? 삐약. 삐약. 정말 너무나 어울리는 별명. 그 칠 때 그 탁구 선수들은 그러니까 기압을 넣거든요. 삐약 하는 건데요. 그거가 삐약으로 들리잖아요. 병아리 같은 어떤 그 느낌이 있어서 신유빈 선수가 저는 이번 올림픽에서 정말 대단한 스타 한 명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신유빈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도 저 옛날 세대 말인데 현정화 이후 최고다. 라면만 먹고 뛰는 그 시절. 그 임영으로 귀여워. 요요요 진짜 삐약 소리 나더라. 탁구도 활동량 많은 운동이니까 잘 먹고 커라 이렇게 하셨는데. 신유빈이야말로 대표적으로 승패, 결과, 성적에 관계없이 팬들이 열광했던 즐겼던 모두가 그런 즐겼던 선수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런 움직임이요. 사실 유튜브나 SNS 이런 그 플랫폼을 바탕으로 스포츠가 새롭게 조명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젊은 10대 선수들의 활약이고 거기다 매력이 넘치는 선수들이 또 있어요. 맞아요. 그냥 뛰고 뭐 하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선수들. 육상의 양예빈이라고 있습니다. 네, 양예빈 선수. 양예빈 선수가 달리는 모습만 보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수가 그냥 평범한 국내 대회인데 올렸다 하면 100만 뷰가 이상이 나오고 그게 양예빈 선수 대표적인 그런 건데 신유빈도 저는 그런 영역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봐요. 탁구 선수, 탁구 팬들이 신유빈의 탁구를 보면은 승패와 관계없이 그냥 힐링돼요. 네. 그 정도로 가능성도 충분하고 17살에 이 정도 하는 건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세계 랭킹이 한 80위 정도였거든요. 80위? 근데 네. 50위권 이내 선수들을 다 이겼어요. 막 이기고 계속 올라가고 16강까지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뭐 단체전 8강에서도 상대팀 잘하는 선수들이랑 맞서 싸우고 그래서 굉장히 큰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력만 해서 다음 올림픽에서는 메달권까지 갈 수 있는 이 오랜만에 여자 탁구계에서 인재 천재가 나왔다. 그리고 신유빈 선수는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부터 탁구대가 자기 이 턱에 오는 그때부터 탁구 천재 신동으로 해서 방송 많이 탔던 선수거든요.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런 그 느낌으로 조명됐던 선수 어린이인데 그 어린이가 이렇게 장성해가지고 정말 키가 또 이만큼 컸더라고요. 장신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대형 스타다. 제가 말한 게 허언이 아닌 게 현정화 이후 최고의 스타예요. 현정화 제가 봐선. 근데 저는 그때 그 신유빈 선수가 같이 경기했던 최연장 58세. 네, 그분 되게 그래서 멋있더라고요. 나이 차가 41세 하는 니샬리안의 서브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백핸드, 포핸드 그러나 걸리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니시아리안 선수가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그 중국의 이질라바 좀 변칙 스타일. 이번에는 그렇죠? 서비스를 네. 잘 받았는데요. 하지만 포핸드 드라이브가 또 길었습니다. 첫 번째 게임 신유빈 선수가 별다른 걸 해보지도 못하고 네, 지금 적응하지 11대 못하는 2로 니샬리안에게 일단 내줬습니다. 일단 초반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빨리 적응해야 되겠습니다. 이 니샬리안 선수가 저는 58살이라는 그 프로필만 보고 네. 저런 선수가 올림픽에 나와서 정상적으로 이제 어린 경기력을. 선수들과 경쟁을 할 수 있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나이까지 올림픽 무대를 지키는 이유가 있네요. 네. 그 중국 귀하 선수인데요. 그 선수도 또 한 말씀 하셨죠. 오늘의 나는 내일보다 젊다. 명언 하나 남기지 않습니까? 오늘의 나는 내일보다 젊기 때문에 끝까지 도전해라. 정말 신유빈과 그 제가 지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두 선수 41살의 격차가 맞붙었던 이번 올림픽은 어떻게 보면 올림픽 정신을 상징하는 한 장면 아니었느냐. 영화 진짜. 네. 나이와 국적과 인종과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스포츠로. 네. 스포츠 하나로 다 진짜. 이게 사람들이 정말 지쳐 있었던 더위와 코로나와 그렇습니다. 이 정치와 이런 거에 정말 지쳐 있다가 신유빈 선수가 삐약삐약 하면서 이렇게 제가 보고 진짜 좋다. 네. 정말 힘을 많이 느끼고 정말 힐링이 됐다는. 신유빈 선수는 탁구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결심까지 했습니다. 진학을 포기했어요. 중3에서 고1로 갈 때 학교를 안 가고 정말요? 실업팀에 입단해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학교에서 졸업장 필요 없다. 실업팀은 바로 입단해가지고 전문 프로 탁구 선수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거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리앙의 페레그리님이 최종 결승까지 진출한 것도 많고 이전에는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던 종목도 많고 그죠?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은 선수도 많았죠. 다음 올림픽이 기대가 됩니다. 저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든 올림픽이었다는 점에서 저는 대성공이다. 이거는 이번에 저 오규정 기자 안 보던 높이뛰기 보다가 이제 높이뛰기 팬 되셨죠. 그러면 앞으로 세계 선수권 대회나 이렇게 대회 있을 때 찾아보게 되거든요. 없던 팬층이 생겨나는 게 스포츠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우상혁 선수 뛰었던 것도 다 찾아보고 있어요. 그렇죠. 리오 올림픽 때 했던 거. 저 리오 올림픽 때 제가 인터뷰했어요. 유튜브에서 나오고. 진짜요? 네. 그때는 이런 느낌 안 받았거든요. 저는 평범했습니다. 그때 인터뷰도 아주 겸손하고 평범하게 했고 뭐 이렇게 좀 4차원이나 이런 느낌은 못 받았는데 4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가 날라갔어.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파리올림픽 저는 파리올림픽 기대하게 된 게 사실은 폐막식 보면서 폐막식 영상 보면서 그냥 기대하게 되는 그냥 파리는 스타디움이 다 문화재도만 다 맞아요. 문화재에서 그 경기를 해. 그렇겠네요. 역사와 전통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파리올림픽 일단 저기 가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죠. 그러니까. 네, 에펠탑 앞에서 비치발리볼 갈 거고요. 그러니까. 와. 밤에 모래 깔아가지고 에펠탑 밑에서 비치발리볼. 진짜? 저는 근데 거기 제일 가고 싶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승마한대요. 와. 클라스. 캔디야? 우리 이 제국주의 에미나이들 아주 그냥 신나게 즐기는 거야.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그 그림이 얼마나 멋있을까. 그 공원에서 틸리리 공원 앞에서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더만요. 그러니까. 그날 따라 어쩜 그렇게 하늘이 맑던지. 맑은지. 그러니까 전투기세를 쫙 하면서. 폐막식에 다른 거 볼 게 없었고요. 정말 파리 올림픽을 예고하는 그 또 브레이크 댄스라는 종목이 새로 편입돼 가지고요. 파리 올림픽에 그거를 밀었어요. 그 파리 올림픽 홍보 영상에 비보이들이 브레이크 댄스 추는 게 나왔거든요. 난 그냥 분위기들로 춘 줄 알았어. 새로운 종목으로 우리가 이걸 채택했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가장 주목받는 종목이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스케이트보드였다면 다음 올림픽에서는 브레이크 댄스인데 우리나라의 비보이 절대 고수들이 다 금메달 후보입니다. 총출동. 진짜. 그치 우리나라가 거의 지금 완전 전략 종목. 비보이 세대잖아. 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비보이들 파리에서 금맥 캔다. 금맥. 참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광산에서 금맥 캐는 비보이 가서 금맥 캐오는 거요. 그러네. 그러면 거의 미국이랑 한국이랑 거의 붙겠네. 그 비보이가 미국이 잘하는 거예요? 네, 미국이 또 이 종주가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그래서 뭐 지금 비보이 그 브레이크 댄스 협회를 만들자 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협회 만들면 또 거기서 돈 해먹고 또 개판 치고 진짜 그러지 말고 좀 잘 좀 합시다 이번에는. 여기 방송 수익 세군요. 그러지 말고 잘 좀 해서.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러지 마. 어른들 그러면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파리올림픽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그때까지 대리기가 살아있으면 참 좋겠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세대 교체. 국가대표를 이번에 은퇴하는 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았고 멋있었던 우리 선수들 짚어보지 않을 수 없죠. 자, 이번에는 국대에서 마지막 은퇴하는 선수들 알아보겠습니다. 영경갓. 갓. 그냥 인생이 한편의 스포츠 만화. 우리 김연경 선수. 자, 루리앱 댓글 우리 오기정이 댓글. 루리앱에서요. 에어리알님이 아쉽지만 어쩔 수 없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셨고, 익명으로요. 국대 은퇴지 선수로서 은퇴는 아직이니까 앞으로는 무거웠던 국가대표의 무게에서 벗어나서 선수 생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빌어주면 되지. 그렇습니다. 자, 김연경 선수 이번에 은퇴하게 됐죠. 그 댓글 참 좋습니다. 댓글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국가대표 은퇴이지 선수 은퇴가 아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신 거고, 김연경 선수의 플레이를 볼 수 있는 거는 앞으로도 남아 있고요. 지금 중국 리그가 있거든요. 상하이에서 뛰고 있는데 거기서 사실 중계 방송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요즘에 뭐 그런 거 못 볼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연경 선수가 활약하는 모습, 마지막 선수로서의 뭐 어떻게 보면 황혼기를 어떻게 마치고 가느냐를 끝까지 응원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김연경 선수가 우리나라 한국 단체 구기 종목 역사상 가장 절대적인 영향력과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한 명이라고 저는 김연경 선수를 꼽겠습니다. 그 정도로 배구 대표팀의 선후배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김연경 선수가 물론 더 해줘서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고 또 그렇지만 이만큼 했어요. 할 만큼 다 했어요. 너무나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한 겁니다. 국가대표를 위해서. 사실 대표팀에서 잘한다고 돈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많이. 예. 프로에서 엄청난 연봉을 받는 김연경 선수가 자기의 어떻게 보면 프로로서의 선수 가치를 약간 혹사시켜 가면서까지 국가대표에 헌신한 거거든요. 이때까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가리지 않고 충분히 했다. 그리고 4강까지 가서 그 라스트 댄스 진짜 아름다웠다. 여기서 놓아주는 것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다큐멘터리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 선수 본인은 은퇴를 결심하고 이제 그 은퇴에 결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본인이 힘들어서뿐만 아니라요. 본인이 은퇴해야지 후배들한테 길을 터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은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김연경 선수의 뒤를 이을 선수들이 사실 김연경에 막혀서 못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또 은퇴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 김연경 선수가 멋있다. 그런 면에서 국가대표 은퇴를 하는 거는 존중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 그 김영철 씨가 이제 그냥 편한 마음으로 아 올해 올림픽 너무 고생 많았고 뭐 다음 올림픽도 뭐 잘하면 뭐 잘 하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김영경 선수가 아 나 오빠 나 너무 무거워서 이제 내려놓을래요. 이제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김영철 씨가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다 개욕을 먹었어요. 뭐라고요? 아니 왜 그렇게 사람을 부담을 주냐 김연경한테 부담을 그렇죠. 주고 그 무게도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쉽게 말하냐고 그렇게 또 욕을 먹어가지고 또 김영철 씨가 또 이렇게 또 속상해하고 참 그 이게 참 웃긴 게 자꾸 다 이런 얘기 하게 되네. 저는 이제 슬램덩크가 인생 이제 만화인데 그래서 뭔가 슬램덩크 같았다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북산 산왕전이 가장 이제 그 슬램덩크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였잖아요. 그걸 보고 그걸 어떻게 되나를 보다가 결국 이겼는데 결국 이제 정국재팬은 못하고 거짓말처럼 연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북산이. 근데 여기서도 한일전을 그렇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한일전을 이기고 조사버리고 4강을 갔다가 여기서 이제 거짓말처럼 이제 졌지만 다들 그래도 정말 마음속에 정말 한켠에 감동으로 남은 그런 뭔가 슬램덩크도 멋진 엔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 들어요.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산왕을 2번 만났지. 그렇죠, 2번 만났죠. 일본을 한 번 만났고 그다음에 터키를 사실 일본보다 터키가 훨씬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아, 정말요? 진짜 기적의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거는 터키전에 우리가 세계 랭킹 4위 팀을 이기고 우리가 4강 간 거거든요. 터키전이 정말 기적이고 대한민국 배구사의 길이 남을 명승부였다. 전력의 열세가 분명했고 사실은 김연경 같은 선수가 거기는 서너 명이 있는 팀입니다. 터키는. 그런 선수들. 그리고 김연경이 프로에서 거액을 받고 뛰었던 리그가 터키 리그예요. 맞아. 아는 선수들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기를 우상으로 여겼던 김연경을 보고 컸던 선수들이 터키에 다 있었는데 그 터키 리그에서 뛰었던 김연경이 터키를 제압하고 4강에 갔던 어떤 그 쾌감, 짜릿했죠. 정말 산왕이 이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비가 막 내리고 20점 차 벌어졌는데 어느 순간 거기서부터 따라와가지고 대단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경기를 다 챙겨보지 않았어요. 스포츠 중계를 많이 보지 네. 않는데 저 이제 인터넷 짤을 보고 나서 그 경기를 찾아보는 뭐냐면 김연아 선수가 해보자. 그렇죠. 그 멘트. 와 그거는 왜 이렇게 죽상이야 씨발 웃어 이거. 식빵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식빵 웃어. 야 이게 에이스구나, 이게 리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작전 타임 멘트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쏠쏠합니다. 저희 방송하기에도 정말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주장이 말할 때나. 근데 이번에 김연경이 해보자 하나만 하자 요 멘트가 눈빛과 어우러져서 후배들 보고 있는 우리까지 국민들이 다 배구 선수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나도 자세를 고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네. 정말 대단한 선수. 우리가 가요 이 시간에 뭐 다 얘기하기 칭찬만 해도 없어. 네. 말씀 못 드린 그런 김연경 선수입니다. 자 다음 또 우리 태권도의 이대훈 선수. 요거 좀 안타까웠죠. 요거 좀 안타깝죠. 우리 오규정 기자가 여기 풍산 개복도를 알피님 댓글. 로리앱에서 풍산 개복돌 알비님이 진짜 아쉽다. 긴 시간 동안 세계 랭킹 부동의 1위였는데 정작 올림픽과는 인연이 없었는데 참 안타깝다. 체급도 여러 번 바꿨고 런던 때 주 체급 체중 감량해서 연장전만 오지게 하고 결승 가서 패했는데 수고 많았음. 그렇습니다. 이대훈 선수는 어떻게 좀... 이대훈 선수가 태권도의 간판이죠. 그 별명이 태권 V죠. 이대훈 선수가 한국 태권도를 말할 때, 종주국 태권도를 말할 때 상징적인 인물이 이대훈이었는데 너무 이번에 일찍 떨어져가지고 안타까움이 많았고 덜미를 잡혔잖아요. 사실 충분히 금메달 후보라고 볼 수 있고 이번이 마지막 올림픽을 선언한 상태였고 게다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귀여운 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이 아이를 위해서 꼭 금메달을 따고 싶다. 이대훈 선수가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만 못 땄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정복했고 세계선수권 대회 뭐 스탄 뭐 어떤 각종 대회에서 다 1등했던 선수인데 올림픽 금메달만 못 따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그 한을 풀려고 나왔는데 아쉽게 메달권 근처에도 못 가서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했던 태권도계 전체가 이대훈의 선전을 바랬습니다. 근데 왜 그랬던 거예요? 그만큼요. 사실은 태권도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16강, 8강 그때부터는 전부 누가 이길 수도 있고 누가 질 수도 있는 그런 태권도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된 종목이고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라고 하지만 휩쓸거나 그러지 못한 게 꽤 됐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질 수도 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태권도가 열린 종목이고 뭐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후진국들도 태권도를 배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누구나 태권도를 열심히 하면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평등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올림픽 종주국으로서 이번에 금메달 하나도 못 딴 것이 아쉽긴 하지만 그만큼 그 올림픽 종목으로서의 태권도의 유니버설함 그런 것들은 또 한 번 증명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들이 에게 메달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됐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더라고요. 뉴욕타임즈가 태권도에 대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대훈 선수는 굉장히 아쉽지만 뭐 이 승패는 병가지 상사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대훈 선수도 미련 없이 대표팀 은퇴하고 마지막 올림픽이었다고 딱 손을 털고 작별 인사했습니다. 네. 후회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고 다음 양학선 선수. 네. 아름다운 바다님이 정말 멋졌던 남자 학선이 오빠야. 있어줘서 정말 즐거웠고 고마웠어요. 이 양반이 금 따던 날 심장 쿵쿵거리는 거 생각하면 심장 질환 왔나 내가 의심할 정도였다. 옛날에 정말 양학선 선수 땄을 때 정말 우리가 놀라가지고 또 충격이었었고 전 사실 뭐 이름도 몰랐는데 그때는. 맞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그게요. 올림픽 몇 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올림픽마다 딱 기억에 남는 한 장면씩이 있어요. 하나의 순간이 있습니다. 누구나. 88 서울올림픽 때는 뭐가 기억나셨어요? 불렁쇠 소리. 뭐 그런 거죠. 경기가 기억날 수도 있고 저는 뭐 벤 존슨의 벤 존슨 약물 벤 존슨이랑 누구 한 명 더 있잖아요. 칼루이스 그래 칼루이스. 그 100m가 기억날 수도 있고. 전 펜싱 경기 실제로 가서 봤어요. 펜싱 경기. 서울올림픽 때요? 네, 서울올림픽 때. 그때 거의 2학년. 예. 그래서 엄마 아빠랑 2살이었어. 좀 자랑하지 마. 진짜 재수없어. 생각보다 연식이 좀 있으시군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올림픽에 단 하나의 상징적 장면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2010년 리우 때는 박상영이 할 수 있다가 그 장면이었다고 보죠. 펜싱. 런던 때는 양학선의 도마였습니다. 그때 중계 기술이 굉장히 좀 한 차원 높아져가지고 이걸 360도 돌아가면서 했던 그 영상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고
착지한 다음에 양학선이 두 손을 쫙 뻗고 금메달을 확신했던 그 순간 그게 2012년 런던 올림픽의 상징적인 하나의 장면인데 이번에 9년 만에 다시 도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조에서 9년 만에 금메달에 다시 도전하는 선수는 흔치 않습니다. 그 자체로 굉장히 박수를 받아야 될 자기관리의 화신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그 가슴 부상 트라우마에 시달려가지고 정신 상담까지 받았던 양학선 선수예요. 그 점프를 못했다면서요. 그렇죠. 부상에 대한 너무 두려움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과 상담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노력을 해서 올림픽 본선까지 와서 아쉽게 예선에서 8위 안에 들지 못해서 그 결승 진출에 실패했지만 그래도 여기부터가 또 새로운 스토리인 게 자신이 아끼는 후배인 신재환 선수가 그 선수촌에서 동고동락했던 그 선수가 금메달 따는 모습을 보고 관중석에서 기쁨의 박수를 쳐주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내가 호랭이 새끼를 키웠다고. 그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그만큼 신재환 선수를 정폭적으로 도와주고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겠어요. 9년 전에 금메달 땄던 양학선 선수가 공중 이 기술에 대해서 조언해줄 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름다운 퇴장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참 다들 아름답게 잘 퇴장. 네. 아름다운 퇴장을 하시고. 자, 은퇴한 선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국가대표로서 그리고 후배들 앞으로 후배들도 많이 좀 잘 챙겨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올림픽 같은 경우는 전 어느 올림픽보다 진짜 그냥 사람들이 게임 그 자체를 그냥 즐긴다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올림픽이었어요. 요것은 선수들이 바꿔놓은 측면도 있지만 시청자, 팬들이 굉장히 그 올림픽 관전의 관점을 굉장히 많이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결과 아니고 과정이에요. 진짜로. 오늘은 순간 금메달을 더 이상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바라긴 하지만 따면 좋고. 카운트도 별로 이렇게 잘 안 하는 것 같고. 사실은 메달 중심주의 벗어나자고 10년 전부터 뭐 스포츠 저널리즘 쪽에서는 주창하고 외치긴 했죠. 근데 잘 안 됐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금메달에만 환호하고 은메달은 실패라고 규정을 하는. 근데 이번 올림픽에서 적어도 우리 선수들은 그런 일종의 트라우마에서 거의 다 벗어난 것 같습니다. 진짜. 값진 은메달이고 은메달을 금메달 획득 실패가 아니라 은메달 획득 성공이라고 다 생각을. 받아들이고 국민들도 맞아. 거기에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주시는. 그리고 예전에 보면 이렇게 TV나 신문 같은 데 보면 몇 개 땄는지 늘 카운트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하나만 자랑할게요. 저희 KBS 스포츠 뉴스에서 단 한 번도 종합순위를 보도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죠? 이유가 있나요? 더 이상 시대 정신과 안 맞는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개별 선수들, 개별 종목들의 금메달이 가치 있는 것은 충분히 조명을 하고 이 승부에서 땀을 흘려서 최종적인 승자가 된 것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지만 그걸 국가 단위로 몇 개를 땄는지를 경쟁시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 저는 이게 뭐 누가 무슨 금메달 신경 쓰지 맙시다 이런 캠페인을 벌여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냥 보면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국가적 자존감이 좀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서 서름을 풀고 뭐 이런 그렇죠. 한민족의 한 이런 거 한의 정서가 없어졌어요. 그만해 이제 한 그만 품어. 이제 약간 좀 우리가 트로트가 한의 정서를 품었잖아요. 음악으로 치면 트로트에서 우리가 저 K-팝으로 온 듯한 BTS 가자 이제 그런 빠다 느낌? 먹자 빠다. 이제 유쾌하고 경쾌하게 그러니까. 메달 따면 좋은 거고. 그렇죠. 아니어도 박수 보내면 되는 거고. 고생했다. 네. 우상혁 실패해도 웃잖아요. 웃고 저기 격리 한번 딱 때리고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덕후의 익명님이 높이뛰기가 높이뛰기다. 진짜 모든 사람이 범상치 않다. 왜냐? MBTI 했을 때 다 외향적인 E 아니냐. 그래서 높이뛰기라는 거예요. 아, 그 E가. 그 선수들이 막 서로 막 어깨동무하고 딴 선수 경기 보면서 막 응원하고 박수치고 선글라스 쓰고 누워 있고 막 여자 선수는 일기 쓰고 막 자기를 막 멋대로 그냥 즐겁게 즐긴다는 거야. 부담 없이 우상혁 출발 갑니다. 자, 조주 좋고요. 테이크업! 잘했는데 잘했습니다. 잘했고 또 잘했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상무의 우상혁. 우상혁 선수는 심지어 뭐 했냐면요. 그 저도 발견했습니다. 그 끝나고 100m 했는데요. 100m 구경하려고 그 저기 피니시 선 있잖아요. 결승선 바로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보고 있더라고. 아, 진짜요? 정말 올림픽을 즐겼어요. 그러네. 그 다음에 그 끝나고 인터뷰를 온 거예요. 보통
자기 경기 끝나면은 주섬섬 챙겨가지고 인터뷰하고 집에 가는데 그냥 올림픽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그거 100m 선수 누가 우승하나 해가지고 100m 막 박수치고. 그래서 사실 인스타 각 사진 찍는 거 정말 이제 즐기는 자가 됐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올림픽에서 한 장면. 네. 우상혁 선수입니다. 제가 저도. 보기에는 이 딱 하나의 장면 했을 때 이번 올림픽을 상징하는 시대 정신이 담겨 있는 그 모습 사진 한 장 우상혁의 웃음.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막 얽매여가지고 그러지 말고 인스타 각 이렇게 제일 즐겁게 특히 이런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일전을 이겨야겠죠. 아직도 여전한 건 한이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어. 아직 일본에 대한 한은 우리가 아직 볼 수 해결되지 없어. 않은 게 있어. 왜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예전에는 야 저 무슨 자세가 저러냐. 정신 상태 썩어 빠져가지고 말이야. 출전하는데 의의가 근데 정말 전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올림픽은 앞으로 출전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선수들이요 꼴찌하더라도 럭비 보세요. 럭비 꼴찌했거든요. 멋있더라. 출전 자체가 의미가 있어가지고 다 박수 보내고 이기든 지든 간에 그때 한일전 졌어요. 맞아요. 한일전 그럼에도 졌죠. 불구하고 한일전 지더라도 럭비는 그냥 출전하는 자체가 너무 대견하고 고맙고 우리한테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뛰는 모습을 선물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출전 종목을 우리가 출전하게 되면서 선수들은 그거로 국민들한테 이미 보답을 다 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메달은 두 번째 문제고 우리에게 올림픽 경기를 선물했어요. 그게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고 이번 올림픽에서 새롭게 조명받는 새로운 문화라고 봅니다. 땡큐. 그래서 여기 다음 댓글 8페이지 위에 있는 다음 댓글 기자 좀 보십시오. 다음에서 세미콜론인가요? 다른 대회 때에 비해서 이번 대회는 비종목 선수들이 너무 멋졌던 것 같아요. 물론 바라보는 관객들도 달라져야겠지만 보통 올림픽 중반쯤 되면 할 게 다 했네 하는 마음에 안 챙겨봤었는데 이번 대회는 마지막까지 챙겨보게 되고 유달리 길게 느껴지는 올림픽 같습니다. 그래요. 근대 5종, 스포츠 클라이밍, 서핑, 요트, 럭비. 서핑 멋있더라고요. 근대 5종 이건 저 처음 봐가지고. 그렇죠. 또 댓글 보고 저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중반쯤 되면 할 게 다 했네. 요게요 기존 올림픽 패턴이에요. 일주일차까지 바빠요. 유도, 펜싱, 양궁. 그러니까 저희들도 금이든 동이든 메달이 나오는 개막 다음 날부터 우리는 항상 개막 다음 날부터 골든데이입니다라고 보도합니다. 우리가 그때 양궁이 시작하거든요. 오늘 금 나온다. 양궁에 펜싱에 우리가 가장 강력한 종목들이 초반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2주 차에 뭐가 하느냐? 올림픽은 그때 2주 차부터가 또 하이라이트인 게 육상이 그때부터 시작하거든요. 올림픽의 꽃은 육상입니다. 가장 금메달도 많이 걸려 있고 육상과 수영이 쭉 이끌어가는 건데 우리가 육상만 되면 우리 선수들이 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남의 나라. 맞아요. 사실 지난번 올림픽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사인 볼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쵸, 육상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만 우사인 볼트 보는 맛. 이제 볼트 은퇴한 다음에 뭐 봐야 되냐 해가지고 육상에 고민에 빠졌을 그 즈음 우상혁이라는 선수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높이뛰기를 하는데 그때가요. 왜 시청률이 높았냐면요. 9시 뉴스 할 때예요. 9시 뉴스를 미뤘어요. 저희가 그 편성은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상혁 선수가 메달권에 갈 것이라고 별로 예상하지 않았고 원래 9시 시간이구나. 결선에 못 갈 것이다라고 예상한 게 많았고 근데 그 조기 탈락한 게 아니라 계속 뛰어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시간이 9시가 넘어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순간에. 빨리 그럼 전화해서 보도국 전화해서 계속 밀렸죠. 보도국장한테 9시 밀어주세요. 자, 9시 뉴스를 미루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본 기사로는 시청률이 그때 방송 3사 공통인지 모르겠는데 27%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평균적인 9시 뉴스 시청률을 훨씬 뛰어넘는 네. 엄청난 관심에 2배가 넘게 그때가 야구하고 있을 때였어요. 또 맞아요. 저 KBS2에서는 야구하고 있을 때고 우상혁을 다 봤던 거예요. 그 순간에.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그러네. 네. 침대에서 진짜 벌떡 일어났다니까. 그래서 올림픽 중반쯤 되면 볼 게 없었는데 육상도 볼 게 있었고 거기다가 방점을 찍은 것이 근대오종입니다. 이거는 비인기 종목, 불모지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수식을 다 합한 것이 바로 근대오종이거든요. 우리나라 근대오종이 뭔지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뭐, 짧게 설명해 주시죠. 잘 몰라요. 자 보시오. 저도 수영. 수영.
육상, 사격, 펜싱, 승마. 이 5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살아남으려면 필요했던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고대 그리스 올림픽 그러니까. 때는 원반 던지기, 레슬링 이렇게 해서 5가지 종목을 그때 당시에 5종 경기라고 했어요. 네. 그거를 이제 근대 올림픽을 쿠베르팅 그 남작이죠. 이 사람이 창안할 때 그러면 지금 시대는 근대에는 현대에는 어떤 덕목이 필요하냐. 당시에 사실은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때도 어떻게 보면 전투 요원들의 그렇죠. 그런 표현이었거든요. 이번에는 근대 5종은 뭐냐면은 유럽의 군사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했을 때 잘 뛰고 수영 잘하고 말도 잘 타고 그것이 전쟁터에서 필요한 기술이다. 그래서 근대 5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형적인 서양의 전유물이죠. 그렇죠. 말 그대로 서양 유럽 군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을 5가지 들은 건데 우리랑 별 관계가 없는 종목들이 우리 군인 5가지는 뭘로 꼽아요? 우리 군인은 일단 모포를 빨리 해야 돼. 이 뭔 개소리야? 거기에 양궁 들어가죠. 우리는 활 최종 경기. 최종 경기 활로. 그래서 근대 5종은 정말 불모지인데 여기서 전웅태 선수가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을 따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건 전웅태의 메달이 아니라 근대 5종의 메달이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영에서 태극기가 달린 모자를 쓴 정웅태가 힘차게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200m를 1분 57초대에 주파하면서 수영 전체 6위에 오른 정웅태. 펜싱 보너스 라운드까지 마친 두 선수는 승마에서 메달권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경기 시작 20분 전 무작위로 배정된 말과의 호흡이 중요한 경기. 말을 듣지 않는 말 때문에 무려 4명의 선수가 실격된 가운데 정웅태와 정진아는 말과 안정된 호흡을 바탕으로 상위권으로 도약했습니다. 메달을 결정짓는 마지막 레이저런. 정웅태는 빼어난 사격 실력과 체력을 바탕으로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정웅태는 3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국 근대 5종 사상 첫 올림픽 메달. 자랑스러운 동메달을 목에 건 정웅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새 역사를 쓴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얼마나 두꺼운 벽인지 모르는데 그거를 계속 두드리고 저의 동메달이 아니라 저희 대한민국 근대 5종의 동메달이라 생각해서 너무 값집니다. 말 되지. 근대 5종의 수건. 수십 년 동안 이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된 이후로 우리가 출전한 이후로 그렇게 따고 싶었는데 메달 근처에도 가지 못했는데 드디어 전웅태라는 선수가 땄는데 이거는 내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고 나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근대 5종인들 전체가 어떤 수건을 모았고 잘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감격의 인터뷰였습니다. 이 근대 5종 저도 되게 생소해가지고 네. 놀라웠는데 여기에서도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할 줄 정말 생각도 못한. 정말. 여기서 좀만 한마디만 나오면 정진화 선수라고 또 있습니다. 3등이 전웅태, 4등이 정진화예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희비가 엇갈렸는데 흔쾌히 후배 같은 방 썼어요. 후배가 내가 사실은 올림픽에서 제일 하기 싫었던 등수가 4등이었는데 그거를 내 앞에 선수 등이 웅태였기 때문에 기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진아 선수가 지난 10년 동안 근대 5종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장본인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근대 5종 처음으로 튀어나온 선수는 정진아 선수고 2010년 런던 올림픽 때 11위를 차지해서 근대 올림픽 사상 최고 기록을 이미 세웠던 선수고 2번의 올림픽을 더 나와서 이번에 4위까지 본인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올림픽입니다. 후배에 약간 밀려서 4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정말 값진 3등, 4등 그 두 명의 정씨 브로맨스는 이번 올림픽을 또 빛내는 장면 중에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멋있어 다들. 한둘이 아니었어 이번 올림픽. 이번엔 정말 스토리가 된다니까요. 이게 메달 색이 아니라 스토리가 다 한번 다큐멘터리식 해도 될 만한 그런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올림픽을 메달 개수가 아니라 뭔가 컨텐츠로 즐기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좋은 표현이신데요. 예, 그 자체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 뒤에 있는 스토리나 아니면 관계나 이런 것들을 맥을 좀 짚어주는 보도나 이런 뭐 다큐나 아니면 우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 KBS가 이번에 사실 MBC가 워낙 이번 중계를 이렇게 올림픽 중계에서 하지 않아도 될 거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쉽더라고요. KBS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욕을 안 먹는 그런 경지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자 여기 되게 칭찬받은 멘트 하나 있어가지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덕후의 익명님이 이재호 아나운서가 자 그러면 제32회 도쿄
비장애인 올림픽 한국방송 KBS의 모든 중계 방송을 여기서 마칩니다. 여기는 도쿄입니다. 엔딩 멘트 하면서 도쿄 비장애인 올림픽 모든 중계 방송을 마칩니다. 이러면서 음악 깔리면서 무슨 엔딩 크레딧 같이 선수들 명장면 쫙 나왔는데 눈물 났다. 캐사로 이제 캐사? KBS로 캐사라고 KBS K사가 아니라 캐사. 캐사로 KBS 폐막식 보던 사람들 폐막식 퀄리티 욕하다가 이거 보고 감동적이면서 다들 질질 짰다고. KBS 이런 거 잘하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잘했다고. 이번에 이런 멘트도 되게 의미 있는 멘트였다. 네, 왜냐면 패럴림픽을 소개한 이 사실 이재호 아나운서 스포츠 캐스터로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고 이게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평소에 이분께서 장애인 올림픽을 즐겨 보시고 중계를 많이 하고 그분들과 교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말이에요. 이 비장애인 올림픽이라는 게 장애인 올림픽이 아닌 다른 그런 거. 장애인 올림픽을 중심에 놓고 맞아요. 네. 그래서 감동적이었어. 그 사실은 여기에서 가장 개념이 없는 말이 일반인 올림픽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재호 아나운서 등등은 이번 패럴림픽을 한두 번 접하신 분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 장애인 올림픽을 중계해 왔고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멘트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다. 평소에 생각하는 맞아요. 이게 다 드러나는 거. 억지로 하려고 잘 안 돼. 진짜 이런 상황에서 긴장하고 이러면은 잘 안 되는데 이런 건 저도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 멘트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이광용 선배가 야구 중계를 하면서 마지막에 저희 누구랑 했죠? 도미니카 공화국? 네, 도미니카 공화국이랑 할 때 그때 야구 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경기를 해달라고 그 얘기는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 부분 사실 강백호 선수의 껌 씹기 논란 아시죠? 자, 그래서 박찬호 해설위원께서 또 따끔하게 사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덕아웃에서 피곤하고 8회까지 왔고 힘들게 껌을 씹다가 그게 중계 카메라에 사실 재수없게 잡혔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보다 지고 있었고 역전당했어요. 그때 대표팀의 젊은 선수는 우리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파이팅을 외쳐주고 김재덕 선수처럼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저런 모습이 우연히 잡혔지만 저런 모습보다는 끝까지 파이팅 해줘야 된다. 이런 좀 당부의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또 커뮤니티 전 완전 야알못이거든요. 그 강백호 선수가 일단 무슨 팀인지도 잘 몰랐는데 평소에는 되게 어린 친구들 사인도 잘해주고 원래 그러나 아니다 괜찮다 뭐 이런 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뭐 되게 따뜻한 선수라는 얘기 들었는데 어떤가요? 이거는 강백호 선수 개인을 욕할 건 아니고요. 자, 전체적으로 덕아웃의 침울한 분위기 우리가 한국 야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했느냐 여기에 대한 질책이 담겨 있고 끝까지 야구에 이런 말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죠. 끝나는 시간이 없잖아요, 야구는. 뉴욕 양키스의 요기베라 감독이 남긴 어록입니다. 이 팝송 가사로도 사용됐던 It ain't over till it's over. 그런 말이 있는 게 야구의 본질인데 그리고 9회 말 투아웃부터 야구는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데 포기한 듯한 인상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야. 특히 국가대표 경기에서는. 인상을 저쪽에. 상대에게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박찬호 해설위원이 따끔하게 지적한 거 물론 한 개인에게 지나치게 비난이 쇄도되는 것은 좀 지나친 감이 있지만 선수들도 받아들일 부분이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욕먹은 것도 있어요. 저 덕후 댓글 읽으시죠. 덕후에서 익명으로 한글 좀 써라. 그 몇 자 된다고 진짜 공영방송이라는 것들 한글을 왜 안 쓰냐고. 이제 뭐 지연 중계라고 해야 되는데 뭐 딜레이 됐다고 이렇게 말했나 봐요. 우리 뭐 일상적으로 그런 말 많이 쓰니까. 특히 스포츠가요. 스포츠 자체가 영어잖아요. 맞네.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그것을 이제 사실은 한겨레 신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순화해서 시도해 봤는데 잘 안 됐고요. 우리 심지어 KBS 스포츠잖아. 다 영어야.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다 우리말로 순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쁘진 않다고 보지만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예요? 뭐 코너킥 이런 걸 따르게 무슨 차기 뭐 이렇게 표현하고 구석차기 뭐 이렇게 하나 보지.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 좀 저희가 근데 분명히 이 댓글 지적하신 익명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받아들일 게 많아요. 쓸데없는 외려 많이 쓰는 거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연 중계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영어를 바꾸다 보면 되게 어려운 말로 바뀌는 때가 있잖아요. 경우가 있지. 그리고 저희 기사 쓸 때도 가끔 국립국어원에서
그 맞아요. 한글말로 순화해서 쓰라고 한글로 순화해서 쓰라고 메일 개인 메일로 보내잖아요. 그런 걸 이제 더 이상해. 네 바꾸는 것 봐도 약간 좀 이따가 틀어드리겠습니다. 뭐 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생각에는 딜레이 중계 요것은 지적할 만합니다. 제 생각엔 이걸 딜레이라고 쓸 필요가 없고 딜레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방송에서 사용할 수 없는 용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막아야겠지만 일단 순수 스포츠 용어들은 어쩔 수 없고요. 많죠. 네, 허락해 이런 거 어떻게 고쳐? 슛을 어떻게 슛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차기 뭐 이렇게. 네. 그거 말고도 뭐 클리앙의 뭐 오글러님은 KBS 너무 옛날 느낌이 난다. 또 덕후의 익명님이 오늘도 역시 방송 3사는 축구만 해주는구나. KBS 1TV도 야구 중계하고 배구는 스포츠를 찾아봐야 된다. 배구 8강 가는 중요한 경기에 한일전인데 방송 3사도 전부 같은 종목만 하고 말이야. 이거 안 해주는 너무 씁쓸하다. 요거는 100% 저희가 안 받아들입니다. 했어요? 이 지적에 대해서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3사가 합의를 해가지고 사실 3사 그 동시 중계는 그 월드컵도 그렇고 올림픽도 그렇고 지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파람이죠 사실은. 네, 이거 한 채널만 하게 되는데 이게 욕심이 나잖아. 우리 채널에서 봤으면 하는. 다 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해설 가지고 이제 서로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요런 방송사의 어떤 그 저간의 사정도 좀 이해는 해주시는데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거리예요. 그리고 올림픽은요 조금 달라요. 월드컵은 3사 동시 중계를 3사 협약에 의해서 순차 방송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올림픽은 여기서 메달이 나올 수 있고 저기서 메달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걸 미리 정해놓고 야 오늘은 우리가 펜싱할게 오늘 밤 유도 맡아줘. 요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유도 맡았다가 우리 선수가 조기에 탈락해버리면은 그 중계는 사실 좀 거의 의미가 없는 중계가 돼버립니다. 예, 그런 그 올림픽의 특수성도 좀 사다리 타기 하면 안 되나? 방송사 예전에 한번 그랬다고 들었는데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비인기 종목들이 다 중계에 걸려가지고 근데 갑자기 비인기 종목에서 막 금 나오고 이래서 대박 터졌고 KBS가 의외의 대박이 터지기도 했고 예. 그랬던 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방송 3사가 다 같이 풀어야 될 숙제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 그러네요. 저희가 또 방송 3사에서 또 이걸 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8월 24일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이번 패럴림픽 같은 경우엔 우리 좀 뭐랄까 좀 신경을 좀 많이 쓴다고 해요. 이번에는 저희가 신경 쓰는 것도 있고 국민적 관심도나 어떤 그런 것들도 예전 대회보다 많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에요. 저희들이 올림픽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지금 뭐 금메달, 은메달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동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감동을 어떤 올림픽이 제일 줄 수 있느냐? 패럴림픽 이상 가는 거 없습니다. 보시면 다 감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장애인 올림픽처럼 하루 종일 방송은 못 해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고르고 골라서 좋은 방송도 우리 선수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장애인 올림픽은 출전 자체가 승리예요. 여기선 인간 승리입니다.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주실 수 있게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하도록 해야죠. 혹시 관전 포인트랄까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이번에 저기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고 저희는 14개 종목 참가하는데 한 80명 정도 선수가 넘게 참가를 합니다. 전체는 몇 종목이에요? 20개 넘습니다. 아 그래요. KBS 스포츠에서 이 패럴림픽 정말 엄선해서 정말 재밌게 여러분께 중계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이거 많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기범 기자 오늘 이 댓글 읽어준 기자 처음 나왔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근데 한마디 다 버릴 게 없어. 맞아. 편집할 게 없어. 이래놓고 돈 편집하는 거 아니죠? 아니. 근데 오늘 처음 출연해 보셨는데 어떻게 소감?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간다고요. 야 그리고 여기 수위 세다. 야, 이 정도 이거 세게 한 거 아니에요 이번 오늘은 주. 여기 막 나가는구나 막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니 다음엔 더 세게. 다음에 저기 패럴림픽까지 한 번 더 불러주시면 그러니까 한 번 더 제가 한번 저도 수위 한번 조절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조절해서. 그래도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스포츠 우리가 다 챙겨보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고 이번 올림픽이 주변에서 막 뭐 재밌었다고 하는데 뭐가 재밌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이게 뭔가 좀 우리가 이번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은 잘 몰랐지만은 유튜브로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런 경기들이 몇 개 생각이 날 정도였어요. 이런 분들 많으신 게 너무 행복하고 오기정 기자 저기 육상 팬 됐다는데 자 이런 분들이 쌓여가지고 한국 스포츠 저변 확대가 되는 거고 진정한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이번 올림픽에 그래서 적지 않은 의미와 성과가 있었다라고 저는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저 딱 마지막 딱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이번에 서핑 해설이 기깔났다고. 해설 그거 되게 화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화제가 됐어요. 한번 모시세요. 여기 오시면
어록 좀 쫙 푸실 것 같아요. 진짜 모실 수 있나? 이런 보통 보면은 레저 종목의 해설자들은요 네. 굉장히 저 4차원 많으십니다. 그래서 인생 그 경험도 남다르시고 여유가 색다르시고 엄청 넘치시고. 네. 여러분 제가 링크 해드릴 테니까 끝나고 크랩 영상 보고 오세요. 이게 그 서핑 결승전이 일본이랑 브라질이었거든. 네, 봤어요, 봤어요. 봤어? 근데 네. 브라질 그분은 되게 그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가난한 자에서 맞아. 아빠가 어부신가 그런데 스티로폼을 타고 그 브라질 아이스박스 해변을 뚜껑을 타고 보드를 배웠다고. 보드 배웠고 네. 일본 선수는 그 엘리트 그 딱 체육을 네. 배워가지고 그 부모님이 선수예요. 선수고 네, 서핑 선수여가지고 아들을 애초부터 선수로 키우려고 어렸을 때부터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서핑은 나는 아니 뭐 파도가 치는데 거기서 뭔 올림픽을 하나 이걸 뭘로 체크를 하나 싶었는데 태풍 파도가 오는데. 그러니까 근데 태풍이 막 다 흙물이야 막 하늘이 그냥 어두컴컴 어두컴컴 전혀 그 서핑 그림이 아니야. 우리 수직감을 있는 그런 막 서핑 그런 그림이 뭔가 아니야. 종말의 시간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브라질 선수는 모든 파도에 다 최선을 다해서 타려고 하면서 성적을 내고 일본 선수는 좋은 파도를 고르다가 그러니까 너무 성적을 못 상징적이었어요. 그 파도를 지저분한 파도라고 얘기한다면서요. 네. 선수들은. 근데 그 지저분한 파도에서 정말 바닥에서 큰 선수는 1등을 하고 엘리트 교육을 받은 선수는 2등으로 밀려나고. 와, 저 보면서 이걸 해설을 듣고 보니까 막 이렇게 탕탕탕 튀기는 기세도 있더만. 너무 신기했어. 아무튼 여러분 그거 가서 보십시오.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도쿄올림픽 뭐 도쿄는 일본은 그래서 뭐 빚이 36조, 그러니까 빚이 전부 빚이 아니지만 아무튼 36조 원이 들었다고 해요. 블룸버그가 어떤 가디언인가가 네. 최대 32조가 들지도 모른다 했는데 36조가 들어서 지금 큰일 났다고 하는데 그건 뭐 내 알 바 아니고 우리는 뭐 놀아야지. 우리는 모르겠고 내가 기분 좋다는데 뭐 우리는 정말 재밌게 축제를 잘 봤다. 일본 고맙습니다. 땡큐. 그 돈은 알아서 하시고 재밌게 봤으니까 우리도 다음 우리 파리 올림픽 그리고 앞으로 올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 그리고 좀 있으면 벌어질 패럴림픽 다 우리가 좀 KBS 스포츠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김기영 기자 보내드리고요. 2부 물친 뉴스 브리브리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로고 주세요. 빠밤.